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 해남에 있는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여러분들을 모신 시간은 지난 주말인데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가지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멋있죠? 뒤에 있는 특히 이 초여름의 하늘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고 저 옆에 있는 이 자연 휴양림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있고 여기서 숲속의 심리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누구만큼 1,500만을 받는 토크 콘서트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 받는 강사료랑 관계없이 여러분들하고 숲속에서 심리 토크 치유의 숲을 만드는 심리 토크가 가능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연희동에서 온 이양입니다. 연희동에서 이양. 저 양은 언제 와요? 저 양, 빨리 오세요. 네. 윤양입니다. 누구라고요? 윤양입니다. 윤양이에요. 저 양이 아니래요. 윤양이래요. 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박사님 덕분에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고 하는 분이 후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연요. 네, 우리 이 황심소 개인 상담 혹시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시험에 몇 번씩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요즘에 뭐 공무원 시험 또 뭐 이 여러 가지 시험들 많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저는 계속 떨어질까요?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그분의 성향이 어떻게 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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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네라고 이야기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일단 후기가 뭔지 그거나 빨리 알고 싶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지금 이런 얼굴 표정이신데. 그래, 어떤 후기가 왔나요? 실전에 약한 타입 3년차 수험생. 덕분에 무사히 시험을 보게 되어 박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시험장에서 긴장감이 심해 덜덜거리면서 시험을 보는 게 고민인 저에게 주신 솔루션은 절대로 5시간 이상 공부하지 마라. 기출문제 10번 이상 봐라. 였습니다. 헐, 수험생한테 공부를 절대로 많이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담을 받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잘 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 딱 그 마음에서 사연도 보낸 거라. 이것저것 잴 것 없이 기출만 10번 보고 들어간다. 마음 먹고 시험 한 달 남은 시점에 계획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출 10번은 다 보지도 못했지만 시험은 무사히 쳤습니다. 무사히라 함은 긴장은 했으나 덜덜 떨려 문장을 읽지 못한 정도는 아니었고 문제 풀면서 늘 드는 생각, 이게 맞아? 하는 의심도 없이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긴장을 안 한 건 아니어서 시험 끝나고도 긴장이 가시지 않아 2-3시간 정도 멍한 건 여전했고 시험 치고 처음 한 말이 시험 칠 때마다 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 였으니 말입니다. 3년의 삽질,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보낸 시간.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고 불합격한 이유를 찾는 데는 내가 뭘 놓치고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을까를 생각하면 그 답은 항상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험생활 끝에는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만 있고
불합격한 사람의 말은 핑계나 변명으로 들리기 쉽고 반대로 합격한 사람의 말은 그 말이 바로미터 같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수험가에서는 이걸 이탈하고 붙는 사람은 없다 라고 단언을 하니 더 그렇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겠지 싶어 참 열심히도 따라했는데 정작 챙겨야 하는 건 내 마음 하나인데 지 마음도 모르면서 참 엄한 데서 애쓴 3년이었구나 싶습니다. 지가 왜 떠는지도 모르면서 남들 다 떨면서 시험 본다 하니 그런가 싶어 꾹꾹 눌렀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터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난 주말에 본 시험은 저의 불안과 긴장을 살짝만 걷어내고 나니 적어도 못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붙고 떨어지고는 물론 합격선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만 합격 소식으로 인사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 하루빨리 인사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제 사연 말미에 공무원의 후원 받는 황심소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발표야 빨리 나라. 네, 아이고 이 로맨 분이 시험 치고 나서 발표야 빨리 나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해도 엄청난 큰 변하지 않아요? 네. 놀랍습니다. 그렇죠. 붙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아,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 붙더라도 붙은 거 이상의 이분은 얻을 걸 다 얻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항상 붙으실 거거든요, 이분은.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긴장 하나만 살짝 덜어냈더니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보통 제가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공부한 거의 80%만 발휘가 돼도 항상 시험에 붙는다. 그럼 시험 때는 대체 몇 프로가 발휘가 되길래? 시험 때는요 50%도 발휘가 안 돼요. 그 불안과 긴장이 30%를 잡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그냥 일반 뭐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이 사법 시험 있을 때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전쯤 되나요? 사법 시험 있을 때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1차 시험은 무려 본인이 3번이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한 번 보면 2년 그때 유효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2차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리고 또 1차 시험 한 번 더 봐가지고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이제 딱 남은 게 2차 시험 볼 수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시험 공부한 지는 3년이 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로맨하고 에이전트인데 매뉴얼이 좀 높아. 내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본인이 상담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자신 없어 하니까 이 삼촌이 이제 그 당시 내가 연대 교수였으니까 황 교수를 만나봐라. 네가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충분히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는 심리적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 친구는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공부하세요? 하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매년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마치 새 책으로 내가 새롭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사용하는 과목의 책을 다시 새 거로 구입을 해가지고 와. 처음 끝까지 다시 쫙 읽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하겠다면 그 정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바뀐 게 있다 하면 바뀐 책을 새로 사가지고 다시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막상 2차는 또 필기시험이거든요. 사법시험 2차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정확하게 썼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본인이 새로 책을 사지도 말고 문제집도 살 필요 없다. 왜냐면 2차니까. 본인이 그럼 어떻게 하냐. 2차도 기출문제가 있다. 맞대요. 그 2차 기출문제 5년치를 다 모아라.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러냐. 그럼 잘 됐다. 그럼 5년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걸 자기가 쓰는 거를 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못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놓고 기출문제를 딱 놓고 앉아서 네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그 기출문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쓰고 싶은 걸 뭐든지 써라. 그냥 편안하게 네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마음에서 써봐라. 그거 시간이 많이 걸렸든 상관없다. 하나 문제 가지고 하루를 걸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써보고 그래서 그걸 하루를 다 쓰고 그래서 5년째 시험 문제에 대한 걸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거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싶은 거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 만드는 모범 답안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해에 혹시 그거에 뭐 가장 점수 좋은 사람 또는 모범 답안 이런 거 있으면 그거하고 너가 쓴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랬을 때 너가 어떤 부분을 빠지고 어떤 부분에서 너가 자신 없게 서술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봐라. 그걸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요. 아니 근데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 그걸 하고 있어도 돼요. 3개월이 남았으니까 그걸 하는 거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기출문제를 너가 그렇게 모범 답안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냐? 지금 뭐라고 하죠? 일주일요? 2주일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미 공부 다 했고 그거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거 한나절에 하나씩 푼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이면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걸 리뷰하는데 너가 일주일만 써라. 그러면 너는 벌써 5년치 시험 문제를 다 네 거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 든대요. 그러면 그거를 외우려고 할 생각 없다. 너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리고 너 나름대로 리뷰를 했으면 그 시험 문제를 놔놓고 다시 한번 써봐라. 그럼 쓴 건데 너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미 모든 거는 너 머릿속에 다 있다. 너가 그걸 얼마나 편안하게 너 말로 표현하느냐가 이 시험의 관건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 삼촌을 몇 년 후에 만났더니 그때 조카가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고 우와. 그 당연한 건데. 근데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 합격생들은 뭐 엄청난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말하는데 박사님은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해. 당연한 거. 그리고 공부를 안 해봤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이 사당오락 뭐 이러고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뭐 공신 이런 사람이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 물어봐요. 그거는 되게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나 그렇게 하지.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상담 사연 가져왔어요? 네, 오늘 30대 로맨티스트 남성분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해온 터라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있고 상대에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성격 검사를 통해 제 성격을 알게 되고 저와 비슷한 유형의 성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또 이것은 변화해야 하는 성격 유형이 아니라 강점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전도사입니다. 예전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굳이 항상 사람 앞에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관계 시 심리 파악과 배려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또한 제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대화 복귀나 자기 성찰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던 내 마음과 감정의 원인을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교회 안에서 동료 교역자들 간의 심리 파악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이고 부목사님은 50대, 다른 동료 교역자들의 나이는 40대 남자가 2명 있습니다. 다른 동료 교역자들과 같은 위치였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전임 전도사로 올라간 뒤로부터 농담이나 장난 등이 때로는 비수가 꽂힐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제가 중간에서 기쁨조를 위해 웃음을 선사하는 존재가 된 느낌입니다. 평상시나 개개인 대화할 때는 모두 제게 참 잘해주십니다. 제가 막내라 관심을 받는 것 같기도 해서 참 고마운 부분도 많습니다. 대화 내용을 제안해보면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또 나가시는 거예요? 전임 되셨다고 우리랑 너무 벽치시는 거예요? 전도사, 권사님들하고 나 없이도 식사하러 가더라고 놀랐어요. 이제 점점 세력 확장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항상 도시락 싸오는데 나보다 엄청 잘 먹어. 나는 주지도 않아. 이런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항상 장난인데 삐지는 거 아니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기쁨조가 되는 것 같아요. 크크. 자주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 모든 대화들을 제가 다 복기해서 감정 조절을 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사건들이 겹치며 스트레스가 되네요. 제가 싫은 소리 하면 저를 멀리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괜한 두려움을 하는 것 같네요. 언짢다거나 전도사님 너무 막말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안 좋네요. 감정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 상대의 심리 파악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직 생활하면서 농담 섞인 일반적인 언사가 떠보는 건지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진짜 속마음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분위기 괜찮을 때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연애는 신경도 잘 못 씁니다. 차분한 모드로 청년들을 대하긴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저랑 어울리지 않는 들뜨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 지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마음이 드러나면서 주위 여자들이 저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초반에 여자가 항상 제게 마음이 있다가 후에 제가 마음이 생기면 멀어지던 상황이 많이 벌어지네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저이기에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 감정에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요. 늘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쓰면서도 자신을 돌봄에 신경 쓰는 나. 연애가 힘든 모습에 발전하고 싶어 도움 요청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긴 글 읽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 진짜 본인 스스로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저 이러면서 자책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부정 감정보다는 긍정 감정에 신경을 써서 늘 관계 발전에 힘쓴대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본인이 부정적인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관계 발전에 힘은 쓰지만 본인 스스로는 괴로워지는 자학적인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연에 지금 나타내셨는 거죠. 이분이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분 자학을 하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 이분은 자기가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연을 보냈는데, 네. 박사님은 이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말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걸까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걸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 발전을 위해 힘쓰는데 그 발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가 된다면 그거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윤양이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를 지금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죠? 네. 그럼 이분이 자기 괴롭힘을 그만두고 좀 스트레스 없이 교회에서 지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분은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나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긍정 감정에 많이 집중하려는 편이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긍정 감정에 집중하는데 저는 긍정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부법이 맞지 않아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서 남들에게 좋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서 망하는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분에게 맞는 어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분이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미 이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또 나가시네요. 전임 되셨다고 우리 너무 벽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감정을 이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벽치는 거 아니에요. 벽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부정해요. 그럼 부정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긍정 감정 맞아요. 어이구 제가 왜 전임이 됐고 나서 벽치겠어요. 저를 전임 대우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이제 느끼셨어요? 그렇죠. 제가 전임이 아닐 때하고 지금 달라지신 거 느끼시죠? 그러면 이런 배신자의 아이콘이에요. 이러실 때는 맞아요. 제가 배신자죠. 좀 그래야 그렇죠. 되겠네요. 배신자한테 처절한 복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이분이 싫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까 봐 두렵다고 하는데. 그럼 좋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가까이해서 본인이 좋아요 싫어요 지금 자기 딴에는 좋은 소리 아니에요 제가 기쁨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본인이 기쁨조가 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더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자기가 기쁨조인 것처럼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전도사로서 사랑의 전도사로서 사셔야 되는 분이 지금 사랑의 전도사예요?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는 전도사예요?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사님이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본인 연애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칼날이 있으면 잘 안 될 것 안 되죠. 같아요. 왜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저 여자한테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면 아니 전도사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럼 저 여자에게 기쁨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되겠죠. 근데 이분은 연애가 힘든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연애를 하셔야 되죠? 그거는 이분이 지금 연애 전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조정을 잘해야 되고 내가 그 관계에서 심리 파악을 하면 저 사람을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쟤네들을 노예처럼 부려야지. 악덕한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지내려고 하는데 연애를 할 때도 그렇게 마음이지 않겠어요? 어머나. 그러면서 그걸 심리 파악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언사가 내 마음을 떠보는 걸 거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한테 저 말을 던졌을 거야. 그래 요거는 농담이고 요거는 진담이니까 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인간관계를 열심히 분석하고 따지고 하지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거룩한 전도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복된 사랑, 우리 모두 사랑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분은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거부터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하고 있는 일, 내가 전임 전도사가 됐어. 이거에만 신경을 쓰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이분은 본인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심리 파악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연애든 동료, 교육자와의 관계든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돼. 되죠. 어렵다고 이미 그래서 사연을. 어줍잖게 당신은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게 일이지. 어줍잖은 심리 상담, 심리학자 흉내를 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는 본인이 하시는 일을 잘 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본인 개인적으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해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에게 솔루션을 드린 것 같으니 잠시 광고 후에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